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드립니다. 올해로 제가 해외 이민을 온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2012년에 캄보디아를 처음 왔는데 올해가 이제 2022년이 됐으니까 딱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연 내 선택, 내 판단은 옳았는가에 대한 회상을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외 이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정경철님 안녕하세요. 떡국 드셨나요? 아니요, 떡국 못 먹었어요. 예, 못 먹고 제가 개인적으로 떡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동동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선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보통 해외에 이민을 생각할 때는 어떤 때죠? 저는 지금으로도 10년 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보통 그럴 때 많이 나도 해외 나가서 살아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저 역시도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었어요. 한국에서 직업적인 특성상 나이는 계속 먹어가지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적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한국에서 PD로서 계속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았고요. 체력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지쳐 있는 상태였었어요. 네,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고요. 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러시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40대 초반에 저는 해외를 나왔어요. 40대 초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그런 용기가 생겼나. 네. 40대 초반. 미사송님 오셨고요. 최영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통 이제 40대 초반이면 한참 한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일할 때잖아요. 네. 힘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그 정도의 궤도에서 쭉 이제 정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나이대인데 제가 한국을 떠나 이곳 정말 이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이게 연고가 전혀 아니었었어요. 저는 연고가 여기 캄보디아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여기 제가 집이 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한국에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버는 사람이어서. 하여튼 저는 성격이 그래서인지 판단은 되게 빨랐어요. 고민을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일단 가야지 마음 먹었고 그냥 출발했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 캄보디아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절실하게 난 진짜 돌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캄보디아가 너무 살기 좋아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살만 하더라고요. 살아지더라고요. 또 살다 보니까.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만약에 제가 캄보디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갔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또 생각도 해봤어요. 어차피 해외 이민은 갈 생각이었고, 만약 캄보디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캄보디아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동남아 이쪽이겠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곳들, 인도네시아, 요 정도의 거기가 아닌 또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아예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과연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마 저는 돌아왔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제가 캄보디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여기 10년 동안 살고 있지 않나.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캄보디아를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동남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를 받아들일 이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빈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빈틈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이나 유럽 쪽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한테 충격으로 왔을 거고 그래서 아마 포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산다라는 게 솔직히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일단 언어가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죠. 왜냐면 여기 99%가 캄보디아 사람들이잖아요. 현지인들. 물론 제가 뭐 다른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99%가 저하고 다른 민족의 사람이고 단 1%만이 뭐 저랑 같은 한국에서 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왔던 외국인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현지인들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과연 동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고민도 안 한 건 아니었죠.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캄보디아는 그나마 저를 품어줬어요. 품어줬다라는 표현은 좀 제가 좋게 얘기하는 거고요. 굳이 저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민지를 선택할 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비자 부분이거든요. 비자. 물론 제가 돈을 많이 갖고 뭐 이렇게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비자야 쉽게 취득이 가능하겠죠.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몇 억씩 갖고 들어가면 뭐 체류 영주권을 준다.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 돈이 없이 간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취업을 한다든가 뭐 사업체를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택해서 비자를 발급받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참 그 부분이 쉬웠어요. 일단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비자가 그냥 계속 1년에 한 번씩 연장만 하면 그렇게 발급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은퇴 비자라고 해갖고 만 55세가 넘어버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권 만 55세 이상의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퇴 비자를 줍니다. 은퇴 비자를. 그거는 참 전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 민족이 한국 민족하고 어느 정도는 이 교차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그렇게 부딪히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흡수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미사송님,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했을 때 자본금 얼마였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죠.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기 와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본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굳이 여기 와서 조그만 구멍가게 정도 할 건데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들어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한국에 있는 거 있는 대로 그냥 놔두고 내가 언제 또 한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뭐 다 처분할 거 처분하고 뭐 돈을 빌릴 걸 빌리고 해서라도 들어와야겠죠. 근데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참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화장품 장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게.
한 컨테이너 제가 처음 물건 들어왔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한국 돈 2천만 원 정도 한 컨테이너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아내하고 저하고 살 집을 하나 구했고요. 근데 그 집을 구입한 게 아니라 임대를 했죠, 당연히요. 여기는 이제 임대, 외국인은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입할 수는 있어요. 예, 그 부분은 뭐 논쟁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그렇고 생활비 뭐 몇 달 동안에,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는 바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의 생활비 정도, 그 정도였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 호텔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목돈이 들어가게 됐죠. 예. 김상도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하늘길이 열려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민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어서 오십시오. 정착금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미사송님? 그러니까 어떤 걸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 간단하게 뭐 식당을 하나 열고 싶다. 큰 규모가 아닌 테이블 한 20개 정도의 식당을 하나 열고 싶다. 그 정도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건물 임대는 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하셔야 될 거잖아요. 1년, 2년마다 갱신을 계속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게 갱신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인테리어며 이런 걸 투자를 해놨는데 갱신이 안 됐어. 그럼 그거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길게는 10년 정도의 그 임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한 달에 목이 좋은 곳 같은 경우는 뭐 1,000불 이상씩 하는 곳도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중간급으로 본다면 한 500불에서 600불 요 정도면은 한 달 임대료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증금 개념이 없고, 보증금이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달치를 미리 선납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데파짓이라고 하죠. 데파짓. 그런 거니까 10년 계약을 하면 10개월치를 미리 데파짓을 내야 돼요. 그게 목돈이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식당을 하려면 인테리어 같은 거, 집기들 사야 되잖아요. 테이블 20개 정도 들어가는 곳에 인테리어, 뭐 인테리어도 뭐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 뭐 한 10,000불 정도,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선이면 인테리어 하고, 집기들 이런 거 사는데 또 한 20,000불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또 살 집. 근데 만약에 이제 식당이 플랫하우스에다 식당을 한다면 1층에는 식당을 하고요, 뭐 2층, 3층에는 가정집을 쓴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한 10만 불 정도면 한 1년은 살지 않겠어요? 그걸 그냥 까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정도 10만 불 투자로 몇 년 안에 투자금을 다시 복구를 하고, 그걸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겠죠. 어쨌건 뭐, 근데 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처럼 화장품 좀 팔고 싶다 그러면 가게가 필요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화장품을 가게에서 하지 않았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팔았기 때문에 가게도 굳이 뭐 필요 없었고, 그리고 사무실도 필요 없었어요. 제가 사는 집에서 했었어요. 창고도 뭐 물건들도 제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필요 없었고, 그러니까 물건 사입하는 정도의 비용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또 당연히 처음에 초기 정착금이 적게 들어가겠죠. 네. 근데 그 외에도 변수들은 많아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참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왔는데 현지 학교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국제학교는 뭐 물론 그것도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싼 곳들은 몇백 불부터 비싸게는 몇천 불, 그 정도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 뭐 아이들 2명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또 돈이 확 달라지겠죠. 김하경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가 재미가 없어서 죄송하기는 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뭐 이런 거 장비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림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거지, 이게 다른 일반적인 유튜버처럼 스토리를 재밌게 이끌어 나가고 그런 능력은 안 돼요,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여러분들께 그런 재밌는 거는 못 보내드리고, 그런 거는 대신 다른 채널 가서 재미를 느끼시고, 저한테는 그냥 이렇게
오늘처럼 어제처럼 또 이렇게 석양도 보여드리고 별도 보여드리고 아침 일출도 보여드리고 뭐 이런 거, 제 담당이 그건 것 같아요. 제 담당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 일상생활 브이로그 형태로 해서 재밌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걸 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할 줄 몰라요. 저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제가 처음에 화장품 장사를 한 3년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3년 정도 하고 그걸 이제 과감히 포기를 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이 호텔업이라는 것을 해야겠다라는, 처음에는 호텔업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이사를 이제 계속 다녔단 말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집을 임대를 했는데 이 호텔에 있기 전까지 3군데의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한국처럼 무슨 포장이사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나갈 때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때 무슨 그거 있잖아요. 세입자의 서러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씨, 어차피 살 거면 계속 살 거면 내가 살 집 내가 지어서 편하게 살자. 이사 안 다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도면을 막 이제 설계 도면을 그리는데, 제가 직접 그렸는데, 그리면서 방을 하나 더 몇 개를 더 해서 그럼 나는 한번 공짜로 살아볼까 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조금씩 판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이왕하는 거 여기 앙코르와트가 있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니까 호텔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참 단순하게 호텔의 호자도 모르고 호텔 비즈니스의 개념조차가 없는 저였는데,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덤벼들었어요. 집만 지으면, 호텔 간판 달면 그냥 손님들이 오실 줄 알았죠.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김삼동님, 이민은 못 가고 1년에 한 번씩 동남아 여행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 그거야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가능한, 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1인당 한 7, 80만 원? 아니야, 좀 더 되겠군요. 비행기 값까지 하면 100만 원이 넘겠군요. 근데 4인 가족이 또 이렇게 오시려면 1년에 한 400, 500만 원씩 들어가려면 그것도 큰 돈이긴 하네요. 그러네요. 네. 이민이라는 거가 결코 탈출구, 해방구, 무슨 뭐 기회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고요. 저는 그냥 이사를 온 것 같아요. 이사. 근데 조금 멀리 이사. 조금 멀리 이사 왔어요. 근데 좀 멀리 이사 왔는데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그리고 되돌아갈 곳도 없고요.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 한국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가서 살 집도 구하지도 못할 뿐더러 가서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쪽 거, 이 영상 쪽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완전히 그쪽에는 꽝입니다. 꽝.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들 그러시잖아요. 한쪽 자기의 분야에서 20년 이상을 해버리면 다른 걸 돌아볼 기회도 여유도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죠. 따지고 보면. 레드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캄보디아, 그러니까 이민을 온다, 해외로 이사를 이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선택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뭐 돈이 많아서 있는 돈 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는 못하고, 제 형편상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자본금도 많지도 않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화장품을 처음에 했을까? 다시 되돌아갔을 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아마도요, 다시 만약에 1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아예 안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비즈니스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전공했던 사람들도 성공 확률이 낮은데, 왜냐면 이게 기술이잖아요. 기술. 비즈니스가 말 그대로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내가 의욕만 가지고 여기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성공 확률은 점점 더 줄어드는 것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나는 그나마 있는 돈을 잘 지키고 내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아닌 또 다른 마인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그 양을 조금씩 천천히 줄어들게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뭔가를 하겠다고 거기다가 목돈 팍 집어넣고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잘못돼 버리면 한 방에 목돈이 팍 날아가 버려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러면 내가 그만큼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살 수 있는. 그러느니 그 내가 가진 그 내 식량, 그거를 천천히 줄게 만드는,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면 나름 이것도 노하우잖아요. 그게 모두한테 다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호텔업을 또 한다면 당연히 또 안 했을 거고요. 과거로 돌아가자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또 호텔 사업도 안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후회, 회상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인생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과연 잘 됐는가, 옳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누굴 탓할 수도 없는 그런 거니까. 자, 그렇다면 해외 이민을 오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제가 뭐 해외 이민 무슨 뭐 소개업체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냥 사는 곳이다 보니까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아무리 날고 겨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되더라 이거죠.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르더라. 용두리님, 오늘 PD님 자주 뵙게 돼서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김민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으로 리턴을 하셨던 그 다풀 사장님 네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나름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예요. 성공한 케이스. 들어오셔서 식당을 개업을 하시고 11년을 넘게 장사를 하시고, 그걸로 나름 어느 정도의 수익도 발생을 하셨고, 여기에서 생활비 다 거기서 식당에서 나오고, 물론 힘들게 사셨어요. 힘들게 아침 새벽 6시인가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그 말 안 통하는 직원들하고 지지고 볶고 맨날 싸워가면서 그렇게 3불짜리 국밥이란다. 뭐죠? 곰탕 팔아가지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전 식당 장사 못해요. 성격상 진짜 식당 장사 못해요.
뭐 따지고 보면 제 성격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천상 죽을 때까지 PD는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 그래도 처음에 들고 들어오셨던 정착금을 까먹지 않고 되레 불려서 나간 케이스세요. 그분들은 얼마나 불려 나갔는지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고생을 하셨고 또 고생한 만큼 나름 그래도 얻어갖고 가셨어요. 마지막 가실 때 참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많이 아쉬워하시고, 그분이 처음에 캄보디아를 왜 선택했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담배값 싸고 술값 싸서 두 네 분이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이죠, 천국. 날씨 따뜻하지. 예. 거기다가 뭐 조그맣게 식당 열어서 3불짜리 곰탕, 우거지국 뭐 이런 거 팔면서 그래도 생활비 따박따박 나와주고 좀 더 남아서 은행에 저금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알토니 오셨어요? 화면 구독과 좋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욕심,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돈 얼마를 가지고 얼마로 불려야지 이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요만큼의 것을 어떻게 하면 안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갑자기 곱하기 2 곱하기 3 뻥튀기 해갖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건 로또 맞는 거, 그게 아싸리 더 쉽지 않겠나.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그거를 잃지 않는 방법,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10년 동안 캄보디아, 아니 해외 이민자로 살아봤더니 그렇더라. 왜냐면 여기는 남의 나라잖아요. 한국하고 비행기로 6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야. 여기서 돈 없으면요 정말 서러워요. 정말 서러워요. 누구한테 손 벌릴 곳도 없고 누가 날 도와주지도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나이를 저는 그래도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해외 이주, 이민의 나이, 그 스타트 점 40대 초반에 제가 왔다고 했잖아요. 40대 초반에 40대 초반에 왔으니까 그나마 여기서 이러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50대, 60대에 왔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선택을 하는 뭐라고 해야죠? 새가슴이 돼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요. 근데 40대 초반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팍팍 오케이 고 이런 거였는데, 제가 더 나이가 먹고 50대 중후반, 뭐 60대 만약에 이럴 때 왔다면 지금처럼 살지 못해. 해외 캄보디아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어떤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데, 가장 힘든 점이요?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웃기게도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게 가장 힘들어요. 시장에 가면은요, 제가 보통 한국이나 다른 저는 일본에 자주 출장도 갔고 일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의 마트 시장을 가면
너무 사고 싶은 게 많고 먹고 싶을 게 많아서 고민되느라고 시장 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캄보디아에는 먹을 게 너무 한정적이어서 오늘은 또 뭘 먹어? 마트 들어가서요, 2바퀴, 3바퀴를 돌아요. 빈 바구니 들고요. 저처럼 먹는 거에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은 참 캄보디아 오시면 안 돼요. 프놈펜은 좀 다를 거예요. 프놈펜은 워낙에 대형 마트들도 많고 하니까 프놈펜은 다를 텐데, 시엠립은 워낙에 시골이에요. 마트라고 해봤자 한 2-3개밖에 없어요, 큰 마트가. 그래서 거기서 파는 게 너무 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닭, 돼지, 닭, 돼지, 닭, 닭, 돼지, 닭 이런 것만 먹는다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비싸요. 채소는 싸지만 나머지는 다 비싸요. 제가 뭐 돈도 못 버는 놈이 그 맨날 비싼 걸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싼 맥주나 먹고 있습니다. 이 맥주가요, 뭐 물론 이것도 물에 비하면 비싸겠죠. 아닌가? 물보다도 싼가 얘가? 물보다도 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비싼 물보다는. 네. 왜냐면 이 한 박스를 사면요, 적어도 3분의 1, 그러니까는 8캔 정도는 플러스 원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진짜 싸게 사 먹는 거예요. 많을 때는 한 3분의 2가 플러스 원이 나와요. 가끔 막 10불, 20불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아직까지 저는 오토바이는 한 번도 나와보지는 않았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게 그것이 가장 힘들고요. 그 다음이 더위예요. 더위. 10년 살았어도 더운 건 더운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도 덥대요. 캄보디아 사람들이라고 이 더위가 안 더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덥대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근데 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래요. 참 더워요. 지금은 참 세상 살기 좋은 날씨죠. 이런 날씨만 있으면 진짜 평생 여기서 배짱이처럼 먹고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더울 때 4월, 5월, 6월 이때는요 꼼짝하고 싶지가 않아요. 숨이 턱 막혀버려요. 햇볕 이렇게 딱 닿으면은 이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방 안의 온도가 에어컨을 켜도 제 방에 에어컨이 2대가 달려 있어요. 뭐 물론 용량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2개가, 워낙에 제가 층고가 높아요. 제 방에 층고가 높다 보니까 2개나 달아놨는데 그 2개를 풀로 한 몇 시간을 틀어놔도요 방 온도가 33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33도 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물론 여기다 큰 에어컨 달면 시원하겠죠. 그만큼 전기요금도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더위, 그러니까 첫 번째 먹는 거, 2번째 더위. 네, 그게 가장 힘들고요. 3번째로 힘든 거를 따지자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못 만든다는 거죠. 쉽게. 물론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뭐 비행기 자주 다녔을 때야 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행기 한번 왕복하고 가서 뭐 이것저것 경비 쓰고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후딱 떨어지는데, 날아가는데. 근데 지금 지금 힘든 세 가지가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자, 먹는 거 여기서도요, 돈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구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2번째, 더운 거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요, 큰 거 용량, 그러면 시원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방 안에서, 아니면 자동차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렇게 하면은 뭐 더위도 뭐 넘어갈 수 있어요. 3번째, 가족을 못 만나는 거, 이것도 역시 돈 많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다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죠. 아이 참. 그러고 보면 참 우리네 인간들은 참 불쌍하네요. 불쌍해. 그러면 돈 때문에
누구는 돈 때문에 참 그러네요. 아직 안 꺼졌다. 자, 여러분들, 네,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저는 아내랑 맛있는 거 먹고 낮잠 좀 자겠습니다.